또 특허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. 예. 뭐 척추 교정구, 예. 척추 안마 장치, 예. 척추 시술용 인상기, 예. 조절식 브레이크 페달 장치, 예. 디스플레이 스탠드, 경추 교정용 안마기 등 이게 등이에요. 더 있단 말씀이시잖아요. 이게 네. 이 중에 일부는 같이 했고요. 네. 이건 저희 그 ERC 연구 센터 할 때 우리 센터원들이 같이 한 걸 그거에 이제 우리 그 평가받고 이럴 때 네네. 우리 팀에서 이런 걸 했다 그래서 한 거고 사실상 특허는 우리 동료들이 주로 한 겁니다. 그래도 참여하셨으니까요. 예,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네. 인상기가 인상기. 교정구 이런 건 사실은 그겁니다. 네. 그냥 그 간단한 윷 같은 거고 인상기는 이제 우리가 좀 이거 가지고 기억이 우리가 남으시네요. 회사도 또 차렸죠. 창업하고 또 한의원들한테 네네네. 한 23군데 이상 이걸 보급했어요. 오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되나 하면은 요새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같이 척추를 교정하는 게 있는데 네네. 그거 말고 또 척추 교정하는 또 그룹이 또 있습니다. 이게 그 몸살림 운동 같은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척추를 직접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.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네네. 그럼 이게 굽어 있던 게 제자리를 바로 잡으면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약간만 삐뚤어져도 각 장기나 이런 데 연결된 게 손상이 가거나 뭐 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원인인 경우에는 이게 바로 나거든요. 그래서 효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잘 낫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그룹들과 교정하는 척추 진단 교정하는 그룹들과 몇 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하게 하는 걸 그냥 뭐랄까 끈으로 이렇게 사람을 엎드려 놓고 발을 끈으로 들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. 거꾸로 C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발로 이 엉치나 이런 데를 누르면서 교정을 하는 건데 그게 위험해요. 이게 사람 몸무게 반을 들면서 막 이러니까 그래서 네네네. 이제 말하면 크레인 같은 거죠. 인상기를 네네네.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이제 그 설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주로 주도해서 인상기를 만들었어요. 이렇게 쓰기 좋게. 그럼 어쨌든 보급이 된 거잖아요. 보급이 꽤 됐죠. 꽤 됐는데 네. 이제 문제는 너무 싸게 보급을 했고요. 이 사람들의 개념이 없으니까 한의사들이 재료값만 주려고 그래요. 이게 원래는 몇 배를 받아야지 수지가 되는 건데, 그쵸. 네. 그래서 재료 1,000만 원어치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 1,200만 원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엔 그래도 몇 개 하다가 우리가 접었어요. 아예 안 한다 우리. 그래서 회사도 아예 접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은 잘 쓰고 있죠. 이렇게 제품 설계 기술 막 엄청 뭐 네. 기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 같이 뭐 멤버들도 같이 있으시고 함께 어쨌든 예. 연구를 해 오시면서 이게 또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. 그쵸? 하다 예. 보면서 뭐 어려운 점도 있고 이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하신데 혹시 그런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서 이것도 어떻게 또 극복을 또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이제 그 여러 사람이 하니까요. 네네. 이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또 전공들이 다 다릅니다. 교수가 한 13명 막 이렇게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주제로 이렇게 포커싱 되는 거는 그 중에 이제 몇 명이죠. 조금 다른 일도 이렇게 엮여 있고 약간 다양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엮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연관 기술들을 각자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 송재복 교수 같은 양반은 또 로봇 쪽에 이렇게 인간하고 이제 이게 로봇을 쓰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고 이러는 게 부상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상 회피 로봇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협업 로봇도 하고 요새는 또 그쪽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우리 김건희 교수랑 요 척추 쪽 네네. 이쪽 설계와 우리 요새 또 이제 기저귀 센서라는 걸 개발을 해서 다시 만든 이쪽은 또 그걸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끝난 지 한 4년 가까이 돼가니까 각자 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자기 관련된 일들을 또 다양하게 자기 전공에 더 맞게 하니까 하고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자기 전공 중에서 몇 개 보통 과제가 몇 개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쪽에다가 이제 맞춰서 하고 연구센터가 있을 때는 네. 자기 또 주전공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협업하는 거죠. 어느 정도까지. 근데 이제 전공이 잘 맞을 때도 있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뭐
그런 그렇죠, 뭐. 점에 예.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예. 인간 중심 설계가 좀 현재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? 어느 정도까지 있고 또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는지 교수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. 이게 저희가 이걸 2005년도에 네네. 인간중심 설계라는 용어를 공학계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우수연구센터를 2005년도에 냈다가 떨어졌고 2007년에 받았는데,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외국의 그 대학들이나 스탠포드 같은 데서는 뭐 휴먼 센터드 뭐 이런 디자인 이런 식의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생체 역학 기본 이런 게, 그러니까 주로 동작 분석하는 겁니다. 그런 데는 그런 데들이 있었고, 우리는 좀 뒤늦게 이걸 들어왔는데, 우리는 그러고 이제 우리가 혼자 쓰나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. 인간 중심 설계라는 걸. 네네네.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나온 공학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다 보니까 디자인한 사람이 한 챕터 썼는데, 네. 인간 중심 설계라는 게 이제 뭐 심미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, 우리는 그 중에 한 측면을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, 그러니까 디자인한 사람들은 이걸 많이 또 쓰더라고요.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지만. 그래서 인간 중심 설계라는 건 뭐 굉장히 다양하죠.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죠. 이미 의자 디자인이 다 인간 중심 설계고, 자동차 시트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,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요걸 조금 더 그 뭐랄까 구체화시켜서 네. 인체를 이제 실험을 안 해도 인체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이 제품 모델과 같이 뭐랄까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빨리 얻자는 게 이제 우리는 좀 더 특화된 목적으로 이 용어를 쓰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데 또 외국에서는 또 이런 네. 기술을 활용해서 좀 여러 연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. 외국은 좀 어때요? 외국은 이 인간 중심 설계라고 얘기하는, 제가 보는 걸로 보면은 그 동작 분석하는, 동작 해석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인체를 강체로 놓고, 네네. 그러니까 이제 강체고 이런데 각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데 근육의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 소프트웨어는 다 외국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있죠. 우린 그거는 갖다 쓰고 있는데, 네네네. 거기 뭐 라이프 모드, 애니바디, 심 뭐 이런 게 다 동작 분석에서 관절에 작용하는 힘이나 머슬 포스까지는 계산하는 건 많이 앞서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이키 같은 데서도 신발 디자인하고 이럴 때 농구하니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점프했을 때 어떤 네네. 힘이 걸리나 이런 건 하는데,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아직 못하는 게, 그럴 때 그 무릎 관절 네. 이런데 발목 관절의 그 연골은 어떤 응력 분포가 생기냐 이런 것들은 FEM은 아직까지 도입을 안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FEM을 쓰는 거는 서 있을 때 이런 자세만 하지, 걸어 다닐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같은 거는, 이런 거 FEM 모델을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작업들이 어렵고 하니까 못 하는데,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런 걸 새로 제안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처음에 지난 한 2년간 외국 저널에 냈는데 네. 그냥 다 리젝트가 많이 됐어요. 오. 우리하고 관계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굉장히, 그런데 이제 요새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. 네.